안녕하세요. 7월 27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알렉스 이워비는 아스날과 5년째 계약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워비는 라치오의 관심을 무시하고 아스날과 5년에 주급 1억 400만 원의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며 에메리 감독과의 면담도 긍정적이었고 그는 에메리 감독 아래 일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아스날은 월드컵 전부터 이워비와 재계약을 합의한 상태였고 벵거의 대체자 문제 때문에 이것이 미뤄지다가 이번에 최종 합의하에 프리시즌 파리와의 경기 이후 재계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워비가 눈이 말하지만 극지않은 복권 진짜 이 아프리카 선수의 그 특유의 탄력 그런 거 좋고 드리블도 좋고 한데 가끔씩 자주 네. 뇌가 없죠. 뇌가 생각이 없죠. 그래도 뭐 이 에메리 감독 아래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벵거는 그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그 조금 잘 수선해서 에메리 감독이 쓸 수 있으면 또 요만한 애가 없어요.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좀 경험치도 먹고 큰 무대에 뛴 선수가 쉽지가 않다니까. 웰백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좀 스페셜까지는 아니지만 팀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뭐 옥체미 정도까지만 키워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업이 좀 좋은 애 같은데 그냥 약간 그 가다듬지 못한 그런 약간 그런 부분이죠. 그 가다듬지 못했다라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보석은 보석인데 파진 보석, 그러니까 큰 보석에서 가공을 하면 큰 이제 원석에서 가공을 하면 큰 보석이 되겠지만 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큰 원석이었지만 안에가 파졌어. 그럼 그거를 동그랗게 만들려면은 다 깎아내야 되잖아요, 주변을. 근데 그렇게 깎아내면은 그래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선수는 된다는 거죠. 뭐 완전 스페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A급의 선수는 안 될지 몰라도 괜찮아. 이 여비 정도면. 그럼 주급도 비싼 것도 아닌데 뭘. 주급 이 정도면은 예전에 그 아스날에서 쓰도하는 애들 보다도 적은데.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질라탄이 갑작스럽게 맨유 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질라탄이 말하길 나는 맨유 팬들에게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미안하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에 나를 보았다면, 날 데려갔다면 다른 모습의 사자를 봤을 텐데 프리미어리그는 어쩌면 참 다행인 것 같다. 내가 정말 날라댕기던 그 시절에 모두를 아침 식사로 먹어치웠다면 위험했을 텐데 늦게 가는 바람에 저녁으로만 먹어서인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다. 난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원했기 때문에 좀 늦지막하게 갔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선물이었고 나는 그곳에서도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했다라는 개소리를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막 얘 개소리 많이 해요. 네. 뭐 갑자기 뭐 르브론 얘기를 하지 않나 막 정신 약간 좀 오락가락 하던데 보니까 사람이 원래 좀 헛소리 하고 살아도 되는데 요즘 너무 약간 개그 컨셉인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질라탄이 좀 맛이 갔어요.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아탈란타에서는 첼시에서 마리오 파살리치의 임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이며 과거 AC밀란의 임대를 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이탈리아 리그의 두 번째 경험이죠. 네. 왜 이렇게 찍은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현지로 합류한 것 같아요. 네, 프리시즌 준비하는데 그때 합류한 것 같고 밀란 가서는 곧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밀란 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탈란타는 중앙미들 선수들 잘 키우는 정통의 클럽이니까 가서 잘 할 것 같아요. 첼시하고는 재계약하고 임대 간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임대 간 건 팩트니까. 저번 시즌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가서 임대 갔었는데 얘도 아탈란타만이 정착하면은 그냥 완전 인적하고 좀 눌러 앉아야지. 아무튼 파살리치가 다시 한번 이탈리아 리그로 임대를 갔습니다.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유망주 알란이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알란이 프랑크푸르트로 1년 임대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며, 알란은 리버풀과 계약 연장을 함에 따라 동시에 프랑크푸르트로 1년 임대 완료를 했습니다. 2015년 9월에 브라질의 인터내셔널, 이 팀에서 안필드로 이적한 브라질 출신의 이 미드필더는 화요일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써 클럽에 그의 미래를 약속하며 임대를 떠났습니다. FM에서는 자주 보이죠. FM에서도 무엇이냐, 그래도 이적료가 한 100억 넘어가요. 잘 팔면 가지고 있는 스탯이 좋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임대로 데려가기에는 좋은 자원이죠. 한 두세 번 써본 것 같아요, 저도 FM에서. 리버풀 알란이 재계약을 완료한 후에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로 1년 임대에 갔다라는 소식이며,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토비 알더웨이럴트가 법적인 공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 소식인데, 법조계의 몇몇 인물들이 토비의 계약에 있는 일방적인 옵션의 합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이것은 토트넘이 선수를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선수와 그의 에이전트는 이 소송에 도전할 수가 있으며, 계약에는 허술한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토비에게 이점이 없기 때문에 맨유와 다른 클럽들은 반복적으로 토트넘과 동일한 조항을 사용해 왔었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커다란 법적인 소송이나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없었지만, 토비는 주급 인상 계약을 토트넘에게 매번 제시를 받아왔었고 그는 그것을 거절해 왔었습니다. 만약 그의 계약 연장 조항이 발동이 된다면 언론사의 보도에 따라 2,800만 유로 370억의 팀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는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도 훨씬 아래의 금액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토비가 그냥 이 토트넘과의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한번 풍긴 거죠, 언론에. 결국에는 지금 말하는 거는 이 계약의 법적인 부분을 한번 긁어 부스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똑같은 조항을 토트넘이나 다른 클럽들이 많이, 맨유도 했다 하고 아니면 다른 클럽들이 많이 했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대요. 막상 해보면 별로 시간만 가지 다른 이것을 얻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토비가. 대신에 그냥 이거에 언론에 흘러들어가는 이야기 소스는 결국엔 토비는 토트넘과 재계약할 마음이 없다. 그냥 나를 데려갈 팀이 있으면 나는 토트넘이랑 재계약할 마음이 없으니까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라는 이제 그냥 뉘앙스 정도죠. 네. 이런 기사가 퍼지면서 토비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좀 그런 식으로 데려가 달라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아, 목 아파. 다음 소식은 에딘손 카바니는 레알 이적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딘손 카바니가 유벤투스로 떠난 호날두를 대신할 후보로 부상을 했으며, 레알로의 이적은 그의 꿈이었고 그에게 레알 계약이 제시가 된다면 이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파리 팬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카바니는 엘 켈라피 회장이 신뢰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카바니는 이적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팀에게 자신을 생각이 전하고 태엽보다는 정중하게 이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카바니는 2020년까지 팀과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불과 저번 시즌에 재계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가 만약에 이적을 원한다면 파리는 1억 유로 1315억 이하로는 그를 팔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며, 이 이적료는 파리가 직면할 수 있는 FFP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리가 조금 고민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이죠. 비싸죠. 카바니 나이에 비싸죠.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이과인이 깬 거라면 깬 거지. 네. 30대 선수가 이제 1,000억에 이적을 했으니까, 1,000억대 이적을 했으니까 뭔가 하나 기준점이 생겨버리면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비싸죠. 네, 카바니도 비싸죠. 그래도 레알은 직전감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파리나 미넨이나 그전에 노렸던 레비도 그렇고
누가 싸게 팔려고 하겠어. 다 득점 팀에, 얘도 지금 팀 내 최다 득점하는 선수인데, 아무리 우리가 뭐 별로다, 카바니 별로다, 월드컵에서만 좋았다라고 해도 데려가려면 뭐 당연지사 큰 돈을 써야죠. 다음 소식은 나폴리가 멕시코 골키퍼인 오초아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페페레이나가 자유계약으로 AC 밀란으로 떠났고 나폴리를 이제 지켜줄 골키퍼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초아의 계약은 내년 여름에 끝이 나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나폴리 회장은 골키퍼에게 많은 주급을 주기 싫기 때문에 오초아의 주급을 낮추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초아 리그에서는, 라리가에서는 되게 별로였는데 지금 정말로 나폴리급으로 가면은 얘는 얼씨구나 가야지. 만약 주급을 낮춰서라도 가야지.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나폴리가 레이나를 떠나보냄으로써 그 골키퍼 자원을 메꿔야 되는데, 결국에는 구단주는 싼 선수, 그래도 이름빨 있는 괜찮은 선수를 찾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초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리아 가면은 재미는 있겠지만 나폴리에게는 다 이전 선수들보다 영입되는 선수들이 다 떨어지네요. 뭐 하긴 그걸 맞추기가 쉽진 않겠지만, 투자가 그러니까 영입한 금액이나 그걸 봤을 때 나간 선수에 비해 들어오려는 들어온 선수가 아니면 들어올 선수가 좀 별론 것 같아요. 나폴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안첼로티 아래에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올해는 그닥일 것 같아요. 진짜. 난 로마 기대합니다. 로마. 어제도 말했지만 로마 기대요. 로마. 자, 다음 소식은 29살 연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한 마라도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마라도나는 4년 열애 끝에 29살 연하인 28살의 올리바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파티에서 마라도나는 45명의 파티객들 앞에서 프로포즈를 했고, 올리바는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고, 올리바가 프로포즈를 허락하는 순간 샴페인으로 서로에게 축하를 했고, 마라도나의 딸과 올리바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기억이 맞으면 저 여자분이 마라도나 딸 친구일 거예요. 딸 친구여서 마라도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뭔가 뭐 불꽃이 튀겼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올리바의 어머니도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뭐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이고 외국 마인드니까 저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겠지 뭐. 29살 연하라니까. 29살. 29살 연한데 저 여자분이 28살이라고. 나이 차이보다 나이가 더 적어. 음, 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간간히 있으니까, 뭐 할머니랑 결혼하는 남자도 막 바꾸곤 했는데, 뭐 그게 뭐 돈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그건 우리가 뭐 뭐라 얘기할 필요는 없죠. 네. 각자 인생에서 선택한 거니까 그 뭐 그냥 굳이 저는 뭐 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살려는가 보구나, 저것도 뭐 사랑이라면 사랑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 꼭 애절하고 그런 거만 사랑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딸 친구는 뭐라고 해도 뭐 본인들 실제 딸이나 뭐 얘 이 여자분의 어머니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하면은 뭐 그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 우리의 잣대를 저 사람들한테 할 필요 없지. 뭐 알아서 하는 거죠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마라도나. 그냥 이거 기사가 있길래 그냥 긁어 온 겁니다.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은 바르셀로나 수비수인 예리미나 영입전에 참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파악하기로는 울버햄튼은 바르셀로나 수비수인 예리미나 영입전에 참전을 했으며 새롭게 승격한 그들은 미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현재 임대 이적 혹은 완전 이적에 착수할 의향이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튼 또한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며 예리미나는 잉글랜드로의 이적을 현재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1월에 브라질의 팔메이라스로부터 바르셀로나로 합류를 했지만 누캄프에서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고 그는 이번 여름 월드컵에서 16강 잉글랜드전에서 막판 동점골을 포함해서 3골을 월드컵에서만 넣으며 성공적인 월드컵 시즌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노니오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니오로 말콤을 쓸 거기 때문에 예리미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팀을 나가라고 하는 거고 뭐 바이백이 있을 계약일지 아니면 그냥 완전 이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반시즌 바르셀로나 생활 바르셀로나가 참 멍청하다 아둔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파올리니도 1년 쓰고 결국에는 광저우로 보내고 얘도 그냥 반시즌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이적시키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봐도 뭐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꾸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남미권 선수들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팀도 어수선하고 지금 정작 메꿔줘야 될 포지션은 메꿔지지도 않고 밤토리 정말 바르셀로나를 좌지우지 흔들면서 참 여튼 뭐 몇 번 생각해도 별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울버햄튼은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조니 카스트로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한 시즌 임대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셀타비고에서 뛰었던 선수로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떠한 풀백을 데려오려고 지금 다들 오른쪽을 정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조니도 그 다음에 현재 브루살리코도 다 얘는 임대 브루살리코는 이제 이적 이렇게 팀을 떠날 것 같아요. 라리가에 좀 좋은 선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출이 있네. 물론 뭐 이 선수들이 완전 A급 선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가는 선수 특히나 라리가 밖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호날두도 이러는데 점점 이렇게 스타를 많이 이르면 안 될 텐데.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트 오브 알비언은 이란 국적의 알리레자 자한 바카슈를 영입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적료는 비공개이지만 클럽 레코드를 경신했다고 하며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자한 바쿠슈는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며 3년 동안 알크르마르에서 뛰었는데 저번 시즌은 리그에서만 33경기 출장에서 21골을 넣으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새롭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그 좋은 공격수죠. 이 선수 보면서 느낀 게 아무리 네덜란드 리그가 망했어도 가는 게 낫다. 유럽에. 확실히 스타일도 이란의 약간 힘과 그 다음에 유럽의 테크닉이 함께 섞여지니까 더더욱이 무섭고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 이 선수 말고도 그 시리아 국적의 누구 선수 있는데 걔도 되게 잘하는데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아무튼 아시아 선수들 은근히 좀 많이 가 있어요. 네. 네덜란드 리그에. 요시다도 혼다도 다 네덜란드 리그 거쳐가지고 뭐 빅리그로 갔었고 우리한테는 뭐 네덜란드 리그 별로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니까 아직. 물론 그 리그에서 33경기 중에 22골을 넣은 선수가 브라이튼 정도로밖에 못 간다라는 건 확실히 네덜란드 리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해외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으면. 여튼간에 잔 바카슈는 이제 27살의 어린 선수니까요.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자주 보겠죠. 아시아권 선수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이 몇몇이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거 보는 맛이 좀 쏠쏠해질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리버풀이 UEFA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UEFA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 이제 준결승 1차전에 리버풀과 AS 로마가 경기가 치러졌던 안필드 근처에서 리버풀 팬들이 일으킨 트러블로 인해서 리버풀 구단에게 8,000유로, 1,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벌금은 기물투척, 그 다음에 군중 소란, 홍염 점화에 대한 것이며 UEFA 윤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거에 이제 지금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해요. 이런 게 다 홍염이죠. 뭐 불나는 게 홍염이 아니라 이게 다 홍염이고 이런 것도 다 홍염이라 치더라고요. 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지 뭐. 바르셀로나가 벌금 1,1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다음 소식은 풀럼이 도르트문트의 안드레 슈얼레를 임대 영입을 성공했습니다. 2년 임대의 계약이며 등번호는 14번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1년 임대가 아니라 2년 임대라면 사실 임대료에 뭐 주급 부족까지 같이 하면서 데려가는 형국인가 봐요. 슈얼레가 도르트문트에서 승격팀인 풀럼까지 내려갔다면 여기서 뭐 반등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풀럼에서 오래 뛰는 걸 목표로 가야겠죠. 풀럼이 이제 지금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찰나에 슈얼레 정도면 괜찮긴 하지. 근데 어느 정도 보여줄지 모르니까 도르트문트에서는 워낙 별로였으니까 이게 계속 별로 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복귀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는 좀 기다려봐야겠죠. 다음 소식은 골로빈이 AS 모나코로 이적할 것이며 내일 중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월드컵 스타인 골로빈은 AS 모나코행을 결정했다고 하며 내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고 이적료로는 3천만 유로 395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AS 모나코는 골로빈에게 기본적인 기반과 발전할 기회를 약속했으며 그와 5년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골로빈에 대한 뭐 바이아웃도 있을 테고 향후 다른 팀들 상위 리그에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충분히 다 넣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보다는 AS 모나코로 가는 게 자신의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고 이건 다친 거요? 몰랐나? 여튼간에 골로빈이 큰 무대에서 이제 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모나코 같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뛸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그래도 5대 리그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곳에서 능력을 보여주면은 뭐 1년만 해도 더 좋은 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활동량 좋았죠. 그냥 그게 활동량 좋았던 게 뭐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니까 그 응원에 취해서 이제 뭐 더 열심히 뛴 건지 아니면은 뭐 평소에도 뭐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많이 뛰는 선수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다른 리그에서 뛰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로비는 96년생이니까요. 어리죠 아직도. 한창이죠 뭐. 자, 다음 소식은 시메오네가 ICC컵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 고딘이 유벤투스 수행 루머가 일어나는 일은 놀랄 일도 아니라면서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CC컵에서 만날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메오네는 고딘의 유벤투스 수행 루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루머들은 매우 평범한 일이며 우린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팀에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고 전혀 놀라지 않았고 고딘이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좋은 선수들에게는 언제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뭐 걱정하진 않았다. 나는 우리 클럽이 이전보다 더더욱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의 클럽들과 경쟁하길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올해는 우리 서포터들에게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시메오네가 팬들에게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팀에 새롭게 영입된 젤송 마르틴스에 대해서 언급하길 젤송 마르틴스는 꾸준하게 발전한 선수이며 지난 시즌에도 봤듯이 젤송의 캐릭터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꼬마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젤송은 우측 윙포워드에서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선수이며 우리가 만약에 3톱을 가동할 때면 공격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영입에 만족감을 드러냈고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터. 젤송마도 갖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4231로 간다면 4231로 간다면 아니지. 얘네는 원래 442 쓰니까 442로 가면은 왼쪽 미드필더 그러니까 윙포워드 쪽에 르마, 오른쪽에는 젤송 마르틴스, 투톱에는 그리즈만하고 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가운데 두 명 미드필더는 사울이랑 코케가 들어가겠죠. 네. 공격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등딱 디코스타 뭐 빈공간 뛰어 들어가는 그리지만 그리고 좌우 사이드에서 이제 스피드를 조져줄 수 있는 르마랑 젤송마가 있으니까요. 중앙에서는 코케랑 사울은 워낙 경험도 많고 팀의 중심이니까. 그래도 카비가 나간 자리 미드필더에서 조금 더 괜찮은 선수가 든든하게 수비롤도 해주고 경기를 좀 넓게 봐줄 수 있는 선수가 오든가 아니면은 그런 자리를 사울이랑 코케가 누군가가 한 명이 메꾸고 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오든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르마는 오피셜 떴는데 꼬마로 간 거. 그 공식 홈페이지 가도 아마 멤버 있을 거고 검색하면은 금방 나와요. 네. 가비는 애초에 못 나왔는데 뭐. 자, 다음 소식은 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의 마샬은 팀의 프리시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전하길 최근 미국에서 프리시즌 투어에 나선 맨유가 마샬의 출산 휴가 요청을 수락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마샬은 맨유가 프리시즌 캠프를 차린 미국 LA에서 떠나 현재는 유럽으로 돌아갔으며 현재 임신 중인 마샬의 애인 멜라리 델라크루스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아 로드리 비아레알에서 데려갔죠. 맞아. 걔 있으니까 괜찮겠다. 로드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수비적인 롤도 잘 해주면서 팀을 이제 좀 뭐랄까 뒷선에서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선수니까요. 굳이 사사이만 안 쓰고 좀 전에 말했던 3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튼간에 로드리가 제2의 부스케츠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마샬이 이거 간 거는 문제되는 거 아닌데 그냥 갔다라고 구단이 컨펌한 건데 없으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걸 왜 컨펌했냐면 서브 자원에 있는데 그 마샬이 안 보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고 현재 뭐 아이 출산 때문에 갔다라고 그냥 말만 해준 거예요. 자, 다음 소식은 터키의 페네르바체가 스완지의 안드레 아예유 임대 영입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 영입이며 그는 이번 주 목요일 이스탄불에 도착 후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 이번 계약에는 완전 이적 조항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 아예유 정도면은 사실 뭐 베스타스에서는 땡큐죠. 난 얘 볼 때마다 참 잘했는데 웨스트햄 가서 큰 부상 당해가지고 마틴에 간 다음에 돌아와서 그냥 좀 그랬지. 근데 돌아왔을 때는 스완지가 정말로 선수 괜찮은 선수도 남아있지도 않고 얘 혼자 뭘 하기에는 그 정도의 또 아예우가 그 정도 급은 또 아니잖아요. 솔직히 좋은 선수와 함께 뛰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는 스타일이니까 많이 뛰면서 길피같이 어그로 끌어주는 선수가 있으면 빈 공간이나 그쪽에서 계속 노리면서 좀 공격에 대한 도전을 해볼 텐데 스완지에서는 아이유만 믿고 있었죠 뭐. 안드레 얼굴 보면 알잖아. 안드레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조당보다는. 조당은 형보다 별로지. 걔 남았겠죠 뭐 팀에.
그때 유렌테 혼자 노년가장 시절에 저번 시즌이니까 없지. 헷갈릴 수 있지. 좀 근데 가끔 나는 아예 형제 같다라는 느낌이 아예 안 들어가지고 사실 그냥 이름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안 닮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야야투레랑 콜로투레는 좀 보면은 살짝 좀 닮아가지고 근데 그 콜로투레가 귀엽게 생기고 야야투레는 좀 그래도 근엄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안 헷갈린데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 여기는 아예 그냥 다른 사람 같던데. 얘가 훨씬 더 잘생겼어 형이. 다음 소식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치치 감독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에두 가스파르 기술 코디네이터도 함께 재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며 이들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브라질과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군. 걔는 많이 닮았죠. 걔는 쌍둥이잖아요. 그러해. 치치 감독 이 뭔가 이 호루과이란다. 호루라기 이 염주인가? 이거 신기하네 이거. 이런 호루라기는 또 처음 보나? 뭐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건가? 여튼간에 치치 감독이 브라질과 새롭게 재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다음 소식은 이재성이 독일 분데스리가 2부 홀슈타인 킬 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이적료 외에 홀슈타인 킬이 1부 리그로 승격했을 경우와 향후 이재성이 타팀 이적 시에 전북 현대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받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이재성이 만약에 더 좋은 팀으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그냥 가도 금액적 이득이 있고 이재성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해도 그 보너스를 어느 정도 전북이 받는 그 조항을 넣었다고 하니까요. 사실 20억 금액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재성이 잘할만 하면은 뭐 어떻게든 전북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그래도 K리그에서 저번 시즌 뭐 리그 MVP였고 나름 K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우는데 분데스리가 2부 리그가 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좀 생각 안 해요. 저도 마음은 아쉬운데 이재성이 잘하면 1년 만에 다른 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팀 갈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거기 안에서 비벼야 그러니까 유럽 리그 안에서 비벼야 기회라도 오지. 한국에서 또다시 우승하고 또다시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니까. 지금 전북이 몇 년째 우승인데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좋았을 때 그냥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 나가도 되는데 뭐 그때는 또 뭐라 또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결국에는 이재성은 여기서 나이 더 먹으면은 완전 못 가요. 그러니까 김신욱 골 나는 거야. 김신욱도 정말 옛날에 그 스페인 2부 리그에서 그래도 받는 금액의 50% 정도 계약이 왔을 때 그냥 만약에 도전이라도 한 번 했으면 나는 그게 나았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개인적으로 물론 리그 MVP를 받는 선수가 2부 리그에 간다라는 현실이 좀 참혹하죠. 참혹한데 밖에서 바라보는 K리그의 시선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면 이재성이 가서 잘해주면 돼요. 잘할 선수고 또 이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 되고 그럼 되죠. 잘할 선수예요. 능력이 좋은 선수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자존심을 상해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게 뭐 엄청난 K리그를 낮게 본다라든가 그런 건 근데 사실 낮게 볼 수밖에 없죠. K리그가 지금 뭐 저도 K리그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K리그가 아시아 내에서는 뭐 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K리그에서 가장 센 전북을 빗대서 말해도 전북이 뭐 광저우 에버그랜드 만나서 무조건 이길 거다? 그 전북이 뭐 J리그 팀 만나서 무조건 이길 거다?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북이니까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지. 전북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아침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전북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어. 그거에 반해서 일본이나 다른 팀들은 더더욱 강해졌고. 아시아 내에서 전북 빼고 강팀 없죠. 아시아 내에서는 옛날에 이제 기업 구단이 다 실력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K리그는 별로예요. 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별로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네. 이니에스타 간 팀 일본 팀은 그냥 중위권. 오히려 토레스가 간 팀이 지금 문제죠. 거기는 완전 강등권이니까. 고베는 강등권 아니에요. 고베는 한 번도 강등권으로 간 적은 없어. 과거에 이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이유는 한 번 떨어본 적이 없으니까. K리그 미래가 어둡냐고? 어둡죠. 네. 왜냐면 점점 더 어린 선수들은 어렸을 때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좋은 선수들, 그나마 리그에서 좋은 선수들로 키워내면은 중동이나 일본으로 가려고 하고. 네. 토레스 강등권 가면은 다 있지 않을까요? 뭐 만약 강등되면은 뭐 팀을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조건부 금액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토레스가 설마 계약을 뭐 한두 번도 한 선수도 아닌데 다 알아서 잘 하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갈 때부터 강등권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르란드 2부 간 게 아니라 포르란이 2부로 보냈죠. 세레소를. 그래서 포르란 2부로 가서는 안 뛰었죠. 딴 데 갔죠. 돌아갔죠. 네. 2부에서 뛴 선수 없죠. 2부에서 뛰어서 좋은 데로 간 건 헐크 같은 애들이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강등되고 나서는 포르란, 사실 근데 포르란 뛰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등되고 나서는 포르란이 많이 눈치 보였는지 몰라도 바로 떠났어요. 네. 돈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 물론 그게 유럽에 비하면은 많이 준 게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그래도 많이 줬어. 이 프리미어 리그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유럽 리그로 쳐도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면. 포르란 지금 내가 알기로 홍콩에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가와 세레소 맞아요. 근데 카가와가 세레소 뛰었을 때는 2부 리그에 있었을 거예요. 2부 리그에 있다가 1부 리그 같이 올라갔나? 그랬을 거야 아마. 갈 때도 완전 똥값에 갔으니까 카가와는. 근데 그거는 카가와가 똥값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없고. 일본은 축구도 인기 많죠. 네. 야구에 비하면 사실 일본도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축구가 인기 많죠. 게다가 요즘에는 뭐 이니에스타 오지, 뭐 그다음에 뭐 토레스도 있지. 그 둘의 네임밸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과거에 맨시티하고 에버튼에 뛰었던 조도 있고. 조 같은 경우 그 선수도 브라질에서 데려오는데 100억 줬어요. 100억 영입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선수 영입하는데 100억을 쓰는 팀, 그러니까 많은 팀이 다 100억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억을 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외국인 쿼터도 폐지할 수 있대요.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걔네는 어떻게든 지금 걔네가 물 들어왔잖아요. J리그가 지금 완전 물 들어왔다고. J리그는 지금 판권이 동남아에서는 인기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동남아 선수들도 J리그로 좀 몇몇씩 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꿈이 J리그에서 뛰는 거. 그러니까 동남아 선수들이 막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들한테 꿈은 J리그에서 뛰는 거야. 그냥 거기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제일 환경도 좋고 뭐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J리그에서 뛰는 거를 제일 선호하죠. 그리고 J리그가 우리는 지금 사실 보면은 전북 1강이잖아요. 완전 최상단에 있는 1강. 정말 거들떠볼 수도 없는 1강이 있는데 J리그는 매년 바뀌어요. 우승팀이 정말. 막 롤러코스터야. 막 가와사키처럼 처음 우승한 팀도 있고, 아니면은 막 저번에 꼴찌 막 강등권 있던 팀이 지금 산프레체 히로시마처럼 1등하는 팀도 있고.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사실 강팀이긴 했는데 저번 시즌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불과 또 1년 지나니까 바로 또 지금 1위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동폭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우리 팀도 막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번 시즌 영입 잘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전북이랑 붙으면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수원 팬이지만 수원도 기업구단이잖아요. 근데 전북 만난다 하면은 사실 속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45% 넘어요. 그나마 존심부려서 45%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내가 생각하는 팀이, 우리 팀이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하지만 상대팀은 되게 강해 보인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걔네는 정말 이게 변동폭이 좀 크니까. 심지어 가시와 레이솔이나 간바 오사카는 2부 리그 갔다가 승격했던 그 해 우승했어요.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2부 리그 지금으로 치면은 풀럼이 프리미어 리그 우승하듯이 승격으로 올라온 팀이
우승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폭이 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적응 잘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잘 해주면 그렇게도 우승할 수 있는 리그니까. 여튼간에 J리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 해요. 네. 왜냐면 내가 K리그를 보고 있던 찰나에 J리그가 늦게, 아주 늦게, K리그보다 아주 거의 10년 늦게, 10년 정도 늦게 프로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프로화 했을 때 게리 리네커, 뭐 지코, 은펜자 이렇게 정말 물론 한물간 선수들을 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 그 리그가 하는 것처럼 좀 나이가 있고 그래서 한때 날렸던 선수 영입하듯이 그렇게 영입해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인기가 많았죠. 나름 그때부터 조금씩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오긴 했었는데 지금이 일본도 거의 상위권인 것 같아요. 동원력 좋죠. 거기는 뭐 관중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우라와 같은 데는 한때 평관이 5만 명이 넘었다니까. 지금은 조금 줄었어. 왜냐면 우라와가 실력이 옛날처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쿼터도 워낙 좀 안 좋게 쓰다 보니까 그래도 4만 넘더라고. 평관이 5만. 우라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브라질 선수가 우라와에서 은퇴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 선수 은퇴식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진짜 보면은 아니 이게 일본이야? 진짜로 정말 거짓말하고 분데스리가급 진짜. 그 영상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되게 유명한 그 영상인데 뭔지 모르겠네.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그 말 좀 해주세요. 우라레즈는 사실 그 일본 내에서 되게 유명하니까. 그 은퇴식 뭔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나중에 혹시 검색해서 알게 되면은 그때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 첼시가 새로운 골키퍼인 로버트 그린을 영입했습니다. 1년 계약이며 38살의 베테랑 골키퍼이지만 팀에 얇아질 골키퍼 라인을 대비해서 영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게 뭐 국대에서도 잠깐 봤지만 옛날 QPR에서 봤죠. 네. QPR에서도 참 못했는데 이거는 뭐 팀 내 뭐 뛰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그린도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첼시 커리어를 하나 달고 가면 그래도 뭐 은퇴하기 전에 좀 괜찮은 부분이지 않겠어요? 사실 그린은 이제 어디 가도 못 뛰어요. 네. 이제 어디 가도. 옛날에 그 슈알처가 왔었잖아요. 첼시에 잠깐. 그때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못 뛰는데 뭐 정말로 뭐 팀에 대한 이제 스쿼드에서 이제 좀 휴식을 줘야 돼가지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리그컵 같이 선수를 좀 쓰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럴 때 한번 쓰겠지.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다행이고. 근데 원래 첼시가 레이나 영입한다라고 이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로버트 그린 왔으면은 사실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레이나를 죽전감으로 쓰기에는 나이도 많고. 그쵸. 까베로가 이제 맨시티에서 저번 시즌 갔죠. 다음 소식은 맨유가 크로아티아의 신성인 레비치의 영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프랑크푸르트의 소속인 레비치의 에이전트와 접촉을 하고 있으며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맨유는 그를 영입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골닷컴의 로난 머피 기자가 말하기를 프랑크푸르트는 5천만 유로 660억을 원하고 있다고 하며 그를 영입하려는 것은 무리뉴가 윌리안과 페리시치 영입에 대신 이 선수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레비치는 이 프랑크푸르트가 과거란다. 저번 시즌 이제 코바치 감독이 있던 팀이었잖아요. 그 팀에서 5백 아래에서 이제 원래 공격수로 뛰던 선수였는데 이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없는 자리를 좀 메꿔야 돼가지고 레비치를 지금 크로아티아가 썼던 것처럼 사이드 자원으로 구분해서 이제 썼는데, 사실 공격 포인트가 많거나 그런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무리뉴가 만약에 좀 수비 가담을 해줄 수 있는, 정말 뭐 우리가 보통 만주키치를 수비형 윙포워드라고 말하는데, 뭐 그런 유형의 선수를 쓰고 싶다라고 말하면 사실 데려가도 그만이죠.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돈이 아깝더라도 페리시치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레비치는 페리시치보다 나이도 어리고 가격도 낮지만 모르겠네. 난 정말 레비치 같은 스타일은 월드컵에서 반짝하는 스타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 정말 이게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근데 이것도 썰이니까요. 어차피 썰이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맨유가 오랜만에 나온 이제 이적설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또 맨유 팬들 많으시니까 가져와봤습니다. 맥과이어는 근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냥 맨유는 너무 사고 싶어하는 게 팩트고, 레스터 시티는 더 이상의 차출은 안 된다. 공격에서 이제 마레즈가 나갔는데 수비에서까지 맥과이어가 나가면 팀의 핵심이 공수에서 한 명씩 나가다 보니까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은 보낼 수 없다 하는 거지. 레스터가 1,000억 달라고. 맥과이어가 1,000억, 아니 뭐 물론 난 뭐 반다이크도 1,000억이었는데 맥과이어 1,000억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맥과이어 1,000억, 뭐 주면 주는 거지 뭐. 원하는 사람이, 뭐 약간 그 선수를 원하는 사람이 내야지. 뭐 돈 아까운 거는 걔네 그쪽 일이고. 근데 1,000억이 진짜로 이제 1,000억이 쉽게 나오는, 입 밖에 쉽게 나오는 날이 왔네 정말로. 진짜 그냥 2년 전만 해도 1,000억 얘기하면은 진짜 엘리스란다. 초 엘리트, 정말 최고의 그런 선수들에게만 그런 1,000억이라는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이제는 너무 세지네. 아우 세다. 금액이 쎄. 오피셜 발표인데요. 파리의 새로운 7번은 킬리안 음바페가 되었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부터 새로운 7번을 달고 경기장을 누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놈. 아주 그냥 싸가지가 바가지죠. 이 새끼. 아주 네이마르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싸가지가 없어. 진짜. 조져버려야지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싫어합니다. 네이마르 진짜. 극혐. 누가 기부했어? 기부한 거는 기부한 거대로 착한 거고, 싸가지 없는 거죠. 기부가 착함의 그 척도는 아니지. 좋은 일 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 새끼는 싫어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진짜. 실력은 인정하지. 실력 인정 안 하는 거 아니고. 다음 소식은 피오렌티나가 페데리코 키에사에 대한 AS 로마의 4천만 유로 525억 플러스 선수 제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몬치 단장과 보드지는 현재 자신의 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으며, 로마는 오른쪽 자리에 추가 공격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영입하려던 말코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인 피오렌티나의 페데리코 키에사인데, 피오렌티나는 판매하도록 유도할 525억과 선수 제의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지난 몇 시간 동안 피오렌티나가 이 계약에 관한 3번의
제의를 했는데 세 번의 제의 모두 이 피오렌티나가 거절을 했더라고 해요. 일단은 말콤을 영입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게 빠그러졌기 때문에 오른쪽 윙포드에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원래 키에사가 로마랑 링크가 먼저 떴어요. 먼저 떴는데 뜨기는 먼저 떴지만 이제 워낙 또 비싸니까 말콤은 또 그에 비해서 키에사보다는 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콤을 데려오려고 했던 찰나에서 뭐 이제 바르셀로나가 늦게나마 제의했던 게 또 보르도에게는 또 좋은 조건이었겠죠. 아무래도 말콤은 떠났고 벌써 이제 새로운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수 플러스 기존의 로마 선수 플러스 뭐 525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됐다. 돈, 머니, 현금, 달러가 아니지, 유로로 달라는 거죠. 네. 유로로 달러. 거기는 지금 오른쪽 윙포드가 결국엔 저번 시즌부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번 시즌부터 마레즈 데려오려고 했는데 마레즈 안 보내줬지, 그 레스터에서. 그 다음에 뭐 올해는 또 말콤 데려오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려는 찰나에 갑자기 이게 또 잘못됐지, 뭐 여러모로 이제 뭐 좀 해보려 하면은 안 되고 한 거죠.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이제 피오렌티나가 견뎌내야죠. 누구 데려갈지 모르겠네. 오른쪽 황희찬 못 뛰어. 걔 오른쪽에서 되게 별로야. 자,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 아닌 그 전 소식이죠. 현재 탈세 혐의로 116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는 하메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스페인에서의 탈세 혐의로 1160만 유로, 155억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메스는 레알 이적 후에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1200만 유로, 160억에 넘기면서 해외 거주자로 세금을 신고해서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메스는 이제 이거는 뭐 지금 독일 가 있으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요가 아니라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 하메스가 호날두 이기냐? 호날두는 벌금만 해도 200,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 거고, 얘는 벌금이 한 155억 정도. 그래도 얘가 동생이네요. 네. 거기서는 호날두 형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차출이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오늘 ICC AS 로마 경기가 끝나고 난 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즌 개막 후 약 3주간 손흥민이 팀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며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소니가 정말로 팀의 중요한 선수인데 시즌 시작하자마자 장기간 팀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며 우리는 구단과 선수 간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음을 인정을 했지만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포체티노 왈 5명의 재계약은 5명을 새롭게 영입한 거나 마찬가지. 클롭 왈 건강한 스트러지는 2명의 공격수를 영입한 것과 마찬가지. 이게 뭔지 알아요? 등신 같은 뱅거 효과. 투자를 해야 할 때 안 하고 개소리를 하는 거죠. 개소리. 돈을 써야 될 때 써야지 우승할 수 있는데 안 쓰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리버풀은 그래도 거기서 나왔어. 돈 썼잖아 이번에. 여기는 또 이런 소리 하는 거면은 의미가 없죠. 네. 이게 원래 그 벵거로부터 시작된 그 인터뷰 스킬인데요. 선수한테는 그게 기분 좋은 말일 수 있겠지. 선수한테는. 근데 그거는 그 선수 빼놓고는 다 싫어하는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선수 영입을 기다렸던 팬들, 그 말이 좋겠어요? 어떻게 뛰는 걸 뻔히 봤는데 그걸 좋겠냐고. 의미가 없는 말이라니까 진짜.
만약에 우승하는 팀에서 그렇게 뭐 만약에 뭐 맨시티가 뭐 덕배랑 재계약했어. 에메르송이랑 재계약했어. 뭐 그다음에 뭐 라포르테랑 재계약했어. 뭐 이렇게 우승하고 난 뒤에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선수들을 그런 선수를 잡으면 그거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다른 부분이지. 우승한 클럽이 그렇게 하는 거랑 우승을 못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팬들이 막 안달복달 하는 클럽들은 그런 말 들으면은 열 뻗친다니까요, 진짜. 뻗친다고. 승질이. 경기. 아니 근데 사실 토트넘이 사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가 경기장을 이제 짓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임대를 잘 활용하거나 선수 영입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알아먹는다니까. 근데 괜히 뭐 영입 안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포장해 버리면 그 열받는다고요, 오히려. 음. 요즘에는 해외나 한국이나 차라리 아싸리 솔직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왜 연예인들도 그랬잖아요. 막 뭐 누가 봐도 성형한 거 다 아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 하지만 요즘에는 막 대놓고 먼저 말하잖아요. 나 뭐 코 했다, 뭐 했다, 가슴 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 차라리 뭐다 알고 있는 거를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막 어? 그렇게 막 모른 척 뭐 알아달라는 거야 뭐야? 별로라니까. 여튼간에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따지고 보면은 제대로 영입을 한 팀은 리버풀밖에 없어요. 리버풀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현질로 밀어 넣은 거죠. 근데 다른 팀들 생각해 보면은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맨시티도 지금 조르지뉴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데 펩은 그래요. 펩은 뭐 영입 못한 게 아쉽냐? 아쉽다.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드냐? 안 힘들다. 어차피 우리 선수는 기존에 멤버가 좋으니까 뭐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는 거고. 근데 그래도 맨시티 팬들도 맨시티 팬들이 뭐 리그 우승 원하겠어요? 아니죠. 맨시티 팬들은 리그 4위를 할지언정 챔스 우승을 바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게 다각도로 근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리그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하기를 원하겠지. 그러면 이제 뭐 좀 스쿼드가 두터우면 당연히 팬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시티도 그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맨시티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첼시도 결국에는 괜찮아. 왜 그러면 첼시는 링크라도 많아. 맨유가 문제야, 맨유가. 아스날도 영입 잘했어요. 나름. 아스날도 정말 없는 살림에 젖 짜내가면서 진짜 꾸역꾸역 영입해가지고 나름 괜찮아. 근데 정말 맨유가 문제라니까, 맨유가. 맨유는 이게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나가는 게 지금 안 돼가지고 나가는 게 문제, 나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들어오는 거는 일단 나가야지 뭘 들어오는 걸 생각하든가 말든가 하지. 응?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맨유는. 들어오는 거는 뭐 나중에 돈 질러가 또 한번 데려오면 그만이지만 나가는 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안 나가려고 하죠. 돈을 많이 받는데 굳이. 물론 그 선수가 나는 돈보다 뛰는 게 중요해. 갈게 하면은 뭐 그건 땡큐지. 뭐 블린트처럼. 블린트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땡큐인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 오퍼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꼬이는 거는 다름이 아니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나폴리가 어느 정도 줄 마음이 있는데 재수없게 지금 달로트는 9월달까지 못 뛰고 발렌시아는 부상당해서 일단은 투어 못 뛰고 그럼 오른쪽에 뛸 선수가 없으니까 다르미안밖에. 그럼 지금 이거 2주도 안 남았는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 다르미안 나가면은 누가 오른쪽 뛰냐고. 그러는 것도 이 타이밍도 안 맞는 거야. 한마디로 진짜. 한마디 타이밍이 안 맞는다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냥 8월 말까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물론 그 이적 시장을 줄인 이유가 결국에는 선수들이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이적설 돌면 집중을 못 한다. 그리고 이게 태업 같이 돼가지고 그 선수와 가지고 있던 뭐 추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쓰레기 될 정도의 기분이 뭐랄까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나가는 게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다 동의한 다음에 했지만 이게 다른 리그도 갇혀서 같이 이제 줄인 것도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만 줄여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짧고 나가는 건 시즌 말까지 8월 말까지 되니까 되게 애매모호하다니까.
그 빨리 들어야 돼. 빨리. 빨리. 근데 빨리가 되나 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줄일 거면 같이 줄이면 그만인데. 참 그냥 UEFA에서 뭐 그렇게 권고를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프리미어리그만 딸랑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누가 봐도 그냥 을 입장밖에 될 수가 없죠. 팔 때도 살 때도 급한 걸 뻔히 아는데. 급한 거 뻔히 아는데 뭐 여튼간에 다름이 아닌 사실 좀 나폴리에서 원하고 있고 그다음 첼시도 링크 많이 떠요. 네. 결국 쌀이랑 조르지뉴 데려왔을 때 첼시 팬들이 생각하는 옵션들은 많았을 거예요. 아니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세 첼시가 공격수 지루에 모라타에 바추아이에 뭐 다 있어. 따지고 보면은 제일 세지 뭘. 핵세지. 제일 좋지 않아요? 이름빨로는 최고지 뭐. 황루 모르냐 황루? 어? 첼시 조르진이 왔으니까. 여튼간에 맨유가 좀 급하다. 맨유가 지금 좀 빨리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맨유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그러니까 무리뉴가 지금 또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 구단이 무슨 얘기는 돼 있겠지. 우리가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리뉴는 항상 먼저 비전을 일찍 제시해 주니까. 근데 구단이 또 느린 거야. 또 결국엔 중간중간 이 월드컵이 이제 있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프레싱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월드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고 상대편에서도 이제 더 떡상할 수 있으니까 안 팔려고 하고 당장은. 그러면 일단은 초석을 다진 다음에 이 월드컵 끝나면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근 비슷해. 근데 이게 어디가 비슷하냐면 뭐 바르셀로나도 비슷하고 특히나 지금 메인 공격수가 있는 팀, 그러니까 메인 공격수, 그러니까 어디든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다 각각의 원톱을 좀 많이 쓰고 투톱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공격수 있는 팀이 서브 공격수 자원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뭐 맨유도 그렇고 그거는 사실 서브 공격수 치면 리버풀도 열악하고 뭐 맨시티는 그런 부분에 강하지. 근데 이제 첼시도 그런 부분에서 강하고 아직까지는 방출을 안 했으니까 안 오는 거지. 영입하려고 하는데 토트넘도 그런 부분에서는 요렌테나 지금 얀센이 나가고 싶어하고 얀센은 페네르바체에서 영입을 다시 재임대하고 싶다고 하는 거고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얀센 재임대는 안 된다. 우리는 제 면상 꼬라지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팔겠다 하는 거 제발 사가라 이러는 거고 요렌테는 팀에서는 정 없으면 남기고 싶은데 본인이 나가고 싶어요. 본인이. 솔랑케? 마구니가 꼈구만. 주둥이에 마구니가 꼈어. 솔랑케를 얘기해? 금부장! 오늘 금부장 안 왔네, 씨. 쫓아가서는 후회되는데, 씨. 아무튼 간에. 스터러지? 스터러지는 정리해. 나는 개인적으로 잉스 좋아해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잉스한테 봤던 임팩트가 너무 한 방이 세서인지 몰라도 그게 오러가더라고. 잉스는 좋아해. 난 스터러지 진짜 싫어요. 왜냐면 스터러지는 주급이 세. 그러니까 선수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한테 나가는 연봉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문제 그게. 그게 결국에는 피르미누, 솔랑케, 잉스로 가야 돼요. 솔랑케는 뭐 이제 잉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오리기하고 스터러지 팔아야지. 오리기를 리버풀에서 400억 정도에 팔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공부 안 한 친구가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200억이라도 팔아야지. 그거 지금 그걸로 돈 벌려고 하냐? 걔한테? 응? 미친 거지? 200억이면 먹으면 팔아야지. 내보내는 거에 지금 중점을 둬야지. 그걸 돈 벌 생각을 하냐? 난 이해가 안 되네. 아직도.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가만히 입 벌리고 있어. 시원하니까. 에어컨 없으면 편의점 가 있어. 편의점 앉아가지고 라면 하나 빨고 와. 시원하니까 거기.
조던님, 스트러지랑 바이날둠이랑 그 다음에 모레노 중에 누구 먼저 제일 팔아야 되냐고? 스트러지지. 바이날둠은 백업 자원을 쓸 수 있고 모레노는 이제 왼쪽 풀백에 로버트슨 없으면 없잖아요. 걔밖에. 그러니까 스트러지지. 당연히 스트러지는 나가야지. 아, 주급 자체가 비교가 안 돼. 걔네 둘하고 스트러지랑. 버닝스터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뉴스 끝나고 사담 나누는 것도 따로 영상 볼 수 있으면 아니요, 좋겠음. 그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뉴스 정리해놓은 거 간편 뉴스는 제가 사전 녹화를 해놨어요. 해놨어. 이거 지금 녹화해놨고 이거는 그냥 풀로 올릴 거예요. 2개 올릴 거예요. 간편 뉴스가 편하신 분들은 간편 뉴스 보시고 아니면은 좀 사담 나누는 거 보실 분들은 사담 나누는 거 그냥 보시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왔지. 여름에 개편을 하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나도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바쁘신 분들은 그 몇 시간씩 되는 거 들으면서 뭐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시고. 근데 아까 제가 사전 녹화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왜냐면 맨 처음에는 안 틀리고 쭉 가야겠다 싶었는데 무조건 틀리더라고. 아까 어디서 막혔냐면 그 마라도나 그 연하 여자친구랑 결혼할 때 이게 지금 마라도나 여자친구랑 이번에 결혼할 거거든요. 프로포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프로포즈 했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건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거기서 꼬여가지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그냥 중간까지 자르고 하나하나 단락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냥 하나 뭉쳐가지고 그냥 이어붙였어요. 다 영상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라도나 여자친구가 마라도나보다 29살이 어린데 나이가 28살이에요. 여자분 되게 착하게 생겼죠. 생긴 거는. 너무 불편하지. 29살 연하는 뭐 저렇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 인생이니까. 근데 좀 그냥 저게 뭐 즐겁다면요. 둘 다 즐겁다면요 상관없지 뭐. 근데 마라도나는 저 시계에 무슨 뭐 저 시계에 금고 열쇠 있나? 맨날 저 시계를 양쪽에 차고 다니더라. 마라도나 그 벨로 벨로루스? 벨로루시? 거기 프로팀 감독 됐어요. 벨로루시인가 어딘가? 네, 아무튼 거기서 와이프랑 같이 살겠지? 음. 벨라루스? 그래, 벨라루스. 벨로루시는 뭐야 그러면? 모르겠네. 벨라루스 그 나라에 무슨 갔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감독하나 봐요. 음. 마음에 들어요? 외모가? 또 착하게 생겨가지고 나도 좀 놀랐어 약간. 근데 마라도나도 뭐 되게 섹시한 스타일 좋아할 줄 알고 옛날에 마라도나 여자친구들 보면은 되게 섹시한 스타일이에요 다. 그런 스타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수수한 편이라 좀 놀랐죠. 음. 밤에 그치 뭐 밤에 또 섹시할 수 있지 뭐. 근데 토비가 만약에 맨유가 맥과이어에게 꽂혔다라면 결국에는 존스랑 필존스 존스 필존스란다. 존스랑 스몰링 둘 다 내쳐질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명 무조건 나가겠지. 일단 누가 오든 간에 뭐 그 둘 중에 한 명 나가겠지만 둘 다 내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센터는 많지. 거기는 맨유는 지금 정리가 중요하다니까. 정리가 개뿔 안 되니까 난리지 지금. 둘 중이라면 필조사 낫죠.
필드 선수는 좀 그 선발로 많이 뛰어졌으니까. 둘 다 보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리뉴가 정말 원하는 수비수 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돼. 바이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 바이가 많이 못 뛰니까 맨날 다쳐가지고 오늘도 아까 누워가지고 막 으아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걱정하더라고 막 바이 또 이러면서. 음.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IPNation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그리고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시고 풀찍 등록해 주시면 이제 속보 소식이나 저의 일정에 관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팟캐스트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음성 파일로만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뭐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 네, 음성 파일만 필요하시면 팟캐스트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오늘부터는 간편 뉴스가 따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올라오는 채팅을 보고 이야기를 같이 했지만 따로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뉴스만 간략하게 추려낸 것들이 있어요. 보통 15분 내지 길면 20분, 짧으면 10분 이 정도 되는 거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적은 시간에 축구 소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간편 뉴스를 또 보시면 되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사담이 들어간 긴 버전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안 한 거 있지만 일본 국대 감독 누구지? 뭐 벵거가 무슨 기술 고문 같은 거 간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거는 막 그 누구야 그 누구셔 그 히딩크님이 그 우리 기술 고문 했던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튼간에 모리아스 일본인 감독으로 간대요? 하긴 거기는 외국인 감독으로 이번에 좀 고생 좀 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시노리부터가 지금 BBC 뉴스로는 뉴캐슬로 가는 게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일본인 선수와 한국인 선수가 같은 팀에서 이제 또 뛸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일본인 선수와 한국인이 뛰던 경기를 봤던 건 송종국이랑 오노신지가 뛰었던 페에노르트 같은 경기 뭐 그런 경기나 또 뭐가 있으려나 옛날에 과거 뭐 유럽에서는 누가 했지 또? 그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그 호수가이랑 뭐 구자철이 같이 뛴 적도 있었고. 박지성하고 신지? 박지성하고 신지? 박지성이랑 신지가 뭔 말이야? 거기 이승환 쿠보는 프로가 아니잖아. 마인츠는 박주호랑 신지지. 오카자키 신지 박주호랑 맞죠. 박주호 구자철 오카자키 신지도 맞지. 맞지. 그런 경우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더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은 뭐 박지성이랑 카가와 신지 얘기한 건가 혹시 헷갈리셔가지고 박주영이랑 미야이치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세베 구자철이 일본 애들하고 무지하게 뛰었네. 구자철이 같이 뛴 선수로만 뭐 하세베 그다음 오카자키 신지 그다음 호소가이 구자철이 제일 많네. 구자철은 무슨 완전 일본인 친구도 일본 하겠어 그러다. 무예이치요. 둘 다 못 나가지고 거기들은 사실 거기 둘이 같이 뛰어본 적이 거의 없을걸요. 여튼간에 이제 그런 계보를 이어서 뭐 계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일본인 선수랑 같이 뛰는 거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둘 다 잘하면 그래도 한국이나 일본의 그러니까 아시아 팀이니까 아시아에서 그래도 나름 월드컵 꾸준히 나가는 팀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다른 선수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그렇게 또 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바로 인코딩에서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